제목은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근데 사실은 이건 원래 그냥 문법 요소라고 해서 그냥 한 단어야. 단원. 그래서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주동사동, 비동, 능동 하는 표현, 인용 표현.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알아볼 거는 높임 표현이야. 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비동 표현, 인용 표현,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높임 표현부터 할게. 자, 뒤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됐으니까 이거 갖고 하면 돼. 자,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정도. 내 동생이야. 근데 말한 사람이 청자가 할아버지야. 다르잖아. 그치? 그랬을 때 구별하여서 표현하는 게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어, 행위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 행위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거야. 목적어나 부사어가 말하는 사람보다 윗사람이면 높여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둬야 되는 상대 높임은 상대에 따라서 높임의 정도를 달리한다. 높이거나 낮추거나, 낮추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상대 높임은 상대에 따라 높이는 것도 상대 높임, 낮추는 것도 상대 낮춤.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 여기는 뭘 갖고 표현하냐면 어조를 갖고 표현해.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예화를 한번 봐봐. 오늘 급식이 뭐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선생님께 다시 여쭤보자. 자, 그럼 봐봐. 높임의 종류가 주체, 객체, 상대라고 그랬는데 이 주체, 객체, 상대 중에서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거야. 둘이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급식 뭐지?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자, 만약에 주체가, 알려준 주체가 친구면 어떻게 돼? 친구가 알려주었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지? 다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봐야지. 만약 친구한테면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거든.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이니까 높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행위의 주체를 높인 거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어를 높였기 때문에 이건 주체 높임이고요. 주체 높임의 실현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께서라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었는데, 여기 나오지, 주셨는데, 이걸 풀었으면 주시었는데거든. 이 중에 나와 있는 요 시, 요게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높임 선어말어미. 가끔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먹다라는, 이건 좀, 자, 다른 걸로 할게. 다른 예문으로 다른 걸 예문을 할게. 가다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자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하고 다 이렇게 분석되지. 맞지, 그지? 이걸 문법적으로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해. 이건 어미라 그래. 근데 끝에 있다 그래서 이걸 어말어미라고 그래. 어말어미. 근데 이거를 자 존댓말로 바꿔볼게. 가시다. 됐지? 그러면 얘는 금방 어간이라 할 수가 알겠는데, 얘도 어말어미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과연 이 시는 뭘까? 높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있다 그래서 선이 앞에 있다는 얘기야. 어말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역할이 뭐냐면 높이는 거니까 높임 선어말어미. 문법적 의미가 그거야. 시의 문법적 의미는 뭐냐면 존댓말 높인 거야. 그리고 어말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서 주체 높임이라고 했는데,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첫 번째 깨서라는 조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임 선어말어미 시로 실현된 거야. 그래서 주체 높임이 실현된 거야. 이번에는 선생님께
여쭈다. 여쭈다. 여쭈다는 이건 존댓말이잖아. 그래서 너 여기서는 객체, 여기는 이거 뭐라 그러냐면 품사가 뭐냐, 저 성분이 뭐냐면 부사어거든. 누구누구 깨니까. 자, 부사어를 높이면 뭐라 했지? 객체 높임이라고 지금 배웠잖아. 그럼 이건 객체 높임법이야. 객체 높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객체 높임. 이따 다 나오니까 필기 안 해도 돼. 객체 높임법. 얘는 객체 높임법인데 어떻게 실현됐지 그랬더니 뭐뭐게 다음에 여쭙다는 특수어휘. 특수어휘 존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객체 높임이 실현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조사 역시. 조사 뭐뭐게. 알았지? 그리고 특수어휘 존댓말 여쭙다. 원래는 묻다잖아. 근데 이걸 높임하니까 여쭈다가 됐지.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된 거야. 다시 한번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조사 깨서. 깨서야 깨서. 주어에 붙는 조사. 그 다음에 시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원래 특수어휘도 들어가는 거야. 특수어휘를 가지고 실현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이쪽에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지금 말한 대로 조사 깨 특수어휘로 객체 높임이 실현됐다. 이 문장 말하고 이 문장.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높임 표현이라면 주체야, 객체야, 상대야.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높임이 실현됐는지도 찾아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밑으로 가볼게요. 본문.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보세요. 자, 먼저 주체 높임부터 볼게. 다 했던 거야, 지금.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저 주어, 주체. 그래서 주격조사 뭐라 했어? 뭐뭐께서. 선어말어미 시. 특수어휘 이건 존댓말이잖아. 요거 가지고 실현되면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깨서 같은 조사, 시 같은 선어말어미. 자, 조사 깨서, 주어의 조사 깨서. 그 다음에 주체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주체 높임법이지. 이 밖에 계시다. 이거는 있다지, 그지? 잡수시다. 이거는 먹다지, 그지? 이거를 존댓말로 싹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휘라고 했는데 이거를 특수어휘라고 한다. 뭐라고? 특수어휘. 자, 그러면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 두 번째 선어말어미 시, 세 번째 특수어휘. 이게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 잠깐 보충을 하자. 실제 예문을 가지고 주체 높임을 할 건데 여기는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도 있지만 간접 높임도 있어. 시험 문제는 간접 높임이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알아둬야 돼. 자, 우리 배운 대로 주체 높임은, 자, 이거 보세요. 주체 높임은 주격조사 깨서를 가지고 의시, 요건 매개모음이니까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는 거야. 요거 가지고 실현된다고 배웠지. 지금 금방 배운 거야. 자, 봐봐. 아버지께서 보신다. 잘 생각해봐. 보시는 게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 뭐 하셔? 보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행위하는 거잖아. 행위. 서술어. 서술의 주체가 누구야? 아버지. 자,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나에게 주셨다. 주신 건 누구야? 할아버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깨서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시도 있고 여기 깨서가 있고요. 이거 시도 있죠. 요거 보고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한번 볼까? 특수어휘. 특수어휘는 높임을 나타낼 때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데 이거 다 존댓말이거든. 계시다, 있다, 아프다, 자다, 돌아가다, 잡수시다. 이거는 먹다잖아. 요거는 죽다 이런 걸 갖다가 높임으로 표현하는 거야. 완곡하게. 응?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해 볼게. 안방에 계신 게 누구야? 아버지. 맞지, 그치? 계시는 주체가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는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사 깨서가 들어가. 맞았어. 주체 높임. 직접적으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인 거야. 이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주무신대. 낮잠을 주무신대. 누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깨서로 실현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다는 있다의
특수어휘, 주무신다는 자다의 특수어휘, 편찮으시다는 아프다의 특수어휘, 죽다의 특수어휘는 돌아가시다. 먹다의 특수어휘는 잡수시다, 드시다. 이렇게도 주체높임이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야. 여기 봐봐. 깨소도 나오죠. 깨소도 나오죠. 얘는 지금 특수어휘지. 특수어휘만 선생님이 밑줄쳐볼게. 자, 됐지. 이거는 주다가 주시었다니까 특수어휘가 아니야. 이건 높임 표현이지. 그 다음에 보다를 보신다 하면 특수어휘가 아니고요. 이건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아예 말이 따로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프다를 편찬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이런 걸 특수어휘라고 하는 특수어휘. 그러면 주체 높임은 특수어휘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조사 깨서, 주격조사 깨서, 주격조사 깨서, 주격조사 깨서. 이렇게 깨소가 등장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체 높임이 실현되는 거야. 잘 암기도.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말에 있는 높임 표현 중에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특수어휘 볼까? 밥을 진지라고 하지. 누구누구 집을 댁. 자, 누구누구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세 혹은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술을 약주라고 하고, 조남, 성함, 이름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분, 저분, 그분,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렇게 특수어휘가 존재한다. 그러면 주체 높임할 때 어른을 높이면 이렇게 특수어휘를 가져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별표 할게. 별표.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아주 중요해. 말씀이라는 건, 자, 앞에서 배웠는데 누구누구 말씀하면 이거 높임 표현 특수어휘야. 맞지? 그지? 근데 자기를 가리킬 때는 특수어휘가 아니야. 높임이 아니라고. 잡아. 선생님 말씀은 높인 거지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말씀은 낮춘 거야. 알았니?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기 말을 낮출 때 사용한다. 말씀이란 단어.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에 관련된 건데 직접 높임에 해당되는 거야. 거의 다 직접. 간접 높임으로 들어갈게. 자, 간접 높임은 뭐냐면 요걸 외워둬야 되는 거지. 시험 볼 때 요게 나온단 말이야. 자, 높여야 할 대상이 있는데,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이잖아. 대상을 높이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직접 높이잖아.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이 대상이 뭐냐면, 신체, 소유물, 생각, 관련된 것을 높이는 거야.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의 연세, 할머니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높이면 이거를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 봐봐. 있으시다, 계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게. 어머니께서는 계시다가 맞아, 있으시다가 맞아? 존댓말 하면 얘가 맞잖아. 어머니는 집에 계시다. 맞지? 그런데 여기서 높이고 싶은 거는 얘야, 얘. 누구라고? 어머니의 고민을 높이고 싶은 거야. 자, 어머니를 높이면 계시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고민은 계시다라고 하면 안 돼. 있으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할머니가 아프셔. 이러면 편찮으시다 그러겠지. 할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가락이야. 얘를 높여야 될 때는 그냥 조금만 높이면 된다고. 알겠어? 할머니가 아프신 거는 편찮으시다라고 하고, 할머니의 신체 일부, 할머니의 손가락은 편찮으신 게 아니고요. 아프시다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문이 있어. 이거 암기해 두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암기. 자, 여기는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해. 알겠지? 자, 간접 높임 볼까? 선생님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 봐봐. 아버지께서 손이 크시다. 자, 이 크시다를 높인 건 뭘까요? 아버지가 아니고 손이야. 아버지의 신체 일부. 알았지? 말씀. 사장님의 말씀은 있으신 거고요. 사장님은 계신 거고요. 얘를 하면 틀리다는 얘기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간접 높임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생각을 높였기 때문에 많으시다. 자, 그러면 살림이 넉넉하시다. 따님, 요거 이런 거 나오지.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한 분 계시다가 아니라 따님을 높여줄 때는 있으시다가 맞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을 높일 때는 계신 거지. 알았지? 자, 과장님 내일 시간 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 귀는 밝으신 거야. 가방은 무거우신 거고, 할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새신 거고, 돋보기가 있으시다. 여기다 계시다라고 쓰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지금 집에 계시다. 맞는데, 돋보기가 있으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배운 간접 높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간접 높임, 예문도 잘 기억하고, 프린트 줄 테니까 잘 기억해요. 그럼 주체 높이면은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이 있다. 이거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문 보면서. 자, 두 번째 객체 높임으로 갈게. 지금 주체 높임 끝나고 주체 높이면은 직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간접. 이번엔 객체 높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또 까먹었으니까. 부사어,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이면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왔네. 목적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서술의 객체를 높이기 때문에 아까 주어, 주체가 아니라 이번엔 객체란 말이야. 객체 높이니까 객체 높임법이죠. 부사격 조사 뭐가 있는데 뭐뭐께라고 했어. 특수어휘 이건 존댓말이니까 쓰면 되고요. 자, 보세요. 특수어휘 선생님 특수어휘. 자, 요거는 좀 이따 본문 갖고 하고요. 예를 들면 특수어휘는 묻다, 물어보다, 여쭈어보다 이렇게 특수어휘로 바뀐 거야. 여기 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적어,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니까 자, 모시다, 데리다, 데리고 하는 거지. 들이다, 이건 주다. 이런 애들의 특수어휘가 바로 모시다, 들이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객체 높임법이 실현된 거야. 자, 그럼 실제 예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객체 높임법. 똑같아. 그냥 이 정도는 알아두면 돼.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여주니까 객체 높임법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지. 자, 예문 봐봐. 예문이 뭐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예문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 자, 부사격 조사는 원래는 애인데 요걸 높이면 깨가 된다고. 요거로 실현되는 거야. 두 번째, 특수한 어휘. 아까 얘기했지. 모시다, 데리다, 주다, 보다, 묻다. 이걸 갖다가 4개밖에 없으니까 암기해 두는 게 좋겠어. 자, 모두 배여. 됐어? 모두 배여. 뭐라고? 모두 배여. 모두 배여. 요 4가지가 객체 높임에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 나오면 이거 객체 높임 아니야? 의심하고 딱 보면 조사가 보일 거야. 그러면 객체 높임이 실현됐구나. 모두 배여. 알았지?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쭙다. 모두 배여. 됐지? 요거 나오면 객체 높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만약에 이 선생님을 바꿔볼까? 동생으로?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동생에게 과일을 주었다잖아. 동생일 때는 과일을 준 거고요. 이렇게 요거 부사어지, 부사어. 뭐뭐 깨니까 부사어일 때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면 깨로 바뀌는 거야. 에게가 깨로 바뀌고 주다가 드렸다라는 특수어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객체 높임이 실현된 거지. 모두 배여. 됐지?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생으로 한번 해볼까 이걸? 동생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일 준비물 선생님께 여쭤보자. 모두 배여, 여야여. 선생님께 부사어잖아. 이거 동생으로 바꿔볼까? 내일 준비물을 동생에게 물어보자. 물어보자를 여쭤보자 그랬으니까 높임 실현의 객체 높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얘가 부사어 맞죠? 얘는 목적어, 얘는 부사어. 부사어는 뭐야? 잘 모를까 봐 설명했지. 부사어는 서술어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어? 그 다음에 목적어는 대상이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을을. 이런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야. 알았지? 근데 을을이 안 붙고 딴 게 붙었는데도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거죠. 자, 너네들이 가끔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데, 부사어가 서술하는 게, 부사어가 서술어로 수식한다는 거 까먹지 마. 어? 많이 먹었다. 먹었다가 서술어잖아. 얼마큼 먹었는데? 많이. 이게 많이가 먹었다를 꾸며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부사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문장 성분에서 문장 성분 따로 배우면 알겠지만 가끔 물어보면 틀린 게 뭐냐?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질문했어. 이건 뭐야? 그랬더니 주어요. 이거 목적어요.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서술어요. 딱 이랬어.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내가 나는 사과도 먹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 이건 뭐야? 주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술어요.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하고 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인데 뜻은 좀 달라. 나는 사과를 먹었다는 건 뭐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사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나는 사과도 먹었다는 건 뭐야? 사과 말고 다른 거 먹고 사과도 먹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뜻만 다른 거지. 먹은 대상이 뭐야? 그러면 사과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란 말이야. 조사가 좀 달라졌어도. 알겠지? 원래는 뭐가 붙은 자리라고? 을을이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적어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나도 이렇게 해도 얘 주어야 주어. 알았어? 나도 사과도 먹었다. 그러면 나 말고 딴 애도 사과를 먹은 거야. 알았니? 다른 거 먹고. 그런 의미 차이가 있으니까 요 자리는 주어 자리고요. 요 자리는 주어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에 깨서가 나오면 주체 높임. 여기에 깨서가 나오면 주체 높임. 알겠지? 그 다음에 부사어에 여기에 깨가 나왔잖아. 지금 이게 깨. 그럼 객체 높임이 실현된 거야. 자, 여기까지가 객체 높임. 이거 어렵지 않아? 암기 코드는 모시다, 들이다, 배다, 뵙다야, 여쭈다. 요거 나오면 일단 객체 높임이라고 의심하면 돼. 알겠지? 다시 예문 확인하고 이번엔 상대 높임. 자, 높임 표현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외워야 될 게 좀 있어. 자, 말 그대로 상대에 따라. 자, 뭐라고? 청자가 상대인데 청자를 높이는 거. 높임 표현이니까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낮추는 것도 높임 표현에 들어가. 어디? 상대 높임은 상대에 따라서 높이거나 낮추거나 모두 높임 표현에 해당된다. 이해됐지? 낮췄다고 해서 높임 표현이 아닌 게 아니야. 낮춘 것도 높임 표현이야. 자, 근데 뭐로 실현되냐면 이거 종결어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말어미라고 배웠는데 어말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 사실은 같은 거야. 단어의 끝에 오는 건 어말어미라고 하고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자, 상대 높임은 뭐로 실현된다고? 종결어미로 실현된다. 은혁의 현지가 뭐지? 봐. 이렇게 서로 격식 없이 종결어미를 사용했대. 그러면 얘는 서로 편하니까 아주 낮춘 거라고 얘기해. 좀 이따 외울 거야. 그렇지만 학급 회의 같은 상황은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잖아. 공적 자리지? 이럴 땐 존댓말 쓰는 거 알잖아. 근데 은혁이와 현아가 이렇게 쓰는 건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사적 대화란 말이야. 사적 대화 할 때 하고 만약 얘네들이 학급회의에 참석하면 격식 있게 써야 되겠지. 자, 이거 봐봐. 은혁이와 현아가 뭐지? 저거 봐. 이렇게 하던 걸 공적 자리를 가면 어떻게 돼?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게 상대 높임의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종결어미가 바뀌기 때문에 상대 높임은 높임 표현의 정도를 알아야 돼. 자, 여기 있는 것 같아. 자, 요거 외우세요. 요거 외워야 되는데 잠깐 조금 이따 외우세요. 자, 높임 표현의 구분 나왔으니까 자, 요거 이제 상대 높임 한번 보자. 자, 그럼 상대 높임 요걸로 외워보자. 요걸로. 자, 일단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 화자라고 그러지. 듣는 사람 청자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높일 때도 있지만 낮출 때도 있어요. 선생님 봐봐. 동생하고 이야기할 때랑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의 표현이 달라지지, 그지? 예를 들면, 야, 동생한테, 야, 거기 의자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거기 의자에 앉아. 물론 친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 그, 대화법상, 이건 신뢰를 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존댓말 안 쓰면 안 돼. 할아버지니까, 윗사람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저 의자에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달라지잖아. 상대가 동생일 때하고, 상대가 할아버지일 때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되버리잖아. 이게 상대 높임이란 말이야. 자, 그럼 외우세요. 종결어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를 외울 거야. 듣는 이를 낮추는 표현이 있고요.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요거는 빼버릴게요. 자, 요거는 빼버릴게.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요건 없는 걸로 치고, 제일 반말이 뭐냐면, 낮추는 표현. 아주 낮춘 게 반말이에요. 헤라체. 뭐라고? 헤라체. 그 다음에 하게체. 이것도 낮춘 거야, 두 개. 그 다음에 하오체. 하십시오체. 가장 높인 거지. 그러면, 봐라. 해라, 하게, 그 다음에 하오, 하십시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는 낮춘 거고, 낮춘 표현. 밑에 두 개는 높인 표현이야.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 동생한테는 헤라체를 써야 맞는 거고 할아버지한테는 하십시오체를 써야 맞는 거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단계가 달라지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식체라고 하는 거야. 격식을 갖추어서 이야기한다.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얘를 격식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제일 처음에 해라는 아주 낮춘 거, 하게는 예사 낮춘 거, 여기까지 낮춤. 하오, 이건 높인 건데 조금 높인 거. 하십시오, 이러면 아주 높인 거. 순서대로 잘 알아둬야 돼. 자, 철수가 이곳에, 요것도 봐봐. 자, 느낌 봐봐. 철수가 이곳에 왔냐? 이거 반말투지, 그지? 그럼 반말투니까 이건 헤라치야. 요번에, 자, 철수가 이곳에 왔구나, 왔는가, 왔구먼. 이 왔네, 왔냐, 왔니, 요거보다는 왔는가, 왔네. 조금 약간 높였지, 그지?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이거는 낮추긴 하는 건데, 이 철수는 동생이거나 동생 친구. 동생 친구면 잘 몰라.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철수가 있잖아. 선생님 봐봐. 철수가 동생이야. 동생 친구야. 그런데 아주 친해. 말하는 사람하고. 그럼 이렇게 동생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야, 철수, 너 왔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았어? 근데 동생 친구 철수가 왔는데 얘는 잘 몰라. 처음 보냐. 그러면 철수 왔는가? 왔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약간 높였는데 그래도 낮춘 거지, 그지? 이게 표현이 달라진단 말이야. 잘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오체가 나오거든. 하오체. 이거 봐. 왔소, 왔소, 왔구려. 이거보다 좀 높지, 그지? 그다음 마지막 하십시오. 왔습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 게 상대 높임의 표현이다. 알겠지? 요거는 격식체였고요. 요번에는 그냥 막 쓰는 표현이 있어. 요 두 가지는 외워두게 되겠네. 뭐냐면 해체라고 해, 해체. 해요체. 이 파란 애들은 비격식체야. 아무한테나 막 쓰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해체, 해요체. 까먹지 마. 해체라고 그래. 해요체. 요즘 없으니까. 해요체라고 그래요. 해요체. 해체, 해요체. 요 두 가지는 비격식체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상대 높임이에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상대 높임인데 예의를 갖춰서 대상에 따라, 청자에 따라 달리 표현을 하면 격식체. 대상 구분 없이 해요, 해라, 해요. 해 아니면 해요를 쓰면은 이건 비격식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서 쓰는 격식체, 상대에 관계없이 그냥 두루두루 쓰는 비격식체. 이건 상대 높임에 해당되는 거다. 알겠지? 여기까지가 상대 높임이었어. 자, 이렇게 높임법하고 예문까지 알아봤어. 그럼 여기 문장 표현 선생님이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해.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다. 아까 나왔잖아. 뭐뭐께서 주시었다. 이거 풀어봐봐. 주시었다. 그러면 깨서니까 주체높임. 선어 말음이 시가 나왔으니까 주체높임이죠. 요거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선어 말음이지. 과거 시제 선 어말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선이 앞에 온다는 거지. 뭐 앞에 어말음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얘가 어말음이야. 어말음이 앞에 오는 애들이 얘는 높임선 어말음이, 얘는 과거 시제 선 어말음이 이렇게 부른 거야. 이름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로 실현됐지? 조사 깨서 하고 주셨다 선 어말음이 시로 실현된 주체 높임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 따져보자. 계시는 건 누구야? 할아버지요. 그럼 높임의 대상은 할아버지지. 높임의 종류는 자 서술어의 주체니까 주체 높임이죠. 됐지? 자 손님, 자 선생님 봐봐. 손님 불렀지? 이거 청자거든. 청자에 따라서 요거 있습니다, 비읍니다. 요것도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불렀잖아. 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굴 높였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손님을 높인 거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손님 잔돈 여기 있으십니다. 그러면 잔돈을 높여줬기 때문에 잔돈이기 때문에 있으십니다. 만약에 손님이 있잖아. 잘 들어. 이거 좀 다른 거니까. 손님 여기 계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봐봐. 손님을 높여준 거야. 계세요. 이해됐어? 여기 계실 분은 손님이에요.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는 손님 잔돈이 여기 있으십니다. 이 말은 틀리고,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높이면 안 되는 거야. 돈은 돈, 물건 이런 건 높여주면 안 돼. 돈이나 물건을 높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손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있으십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야. 있으십니다는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손님 여기 있습니다. 누굴 높였다고? 손님을 높인 거고, 비읍니다. 그러니까 상대 높임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지는 여쭤봤대. 뭐를? 아까 나왔는데 모두 배요. 생각나? 누구? 할머니께. 부상을 높였으니까 얘는 객체 높임이라고 해야 되겠지. 객체. 그리고 누굴 높였어? 할머니죠. 당연히.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야. 여기서는 부사로 높인 객체 높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문장 나오면 이게 무슨 높임이야? 어떻게 높였어? 요것만 알면 돼. 자, 높임 대상 높임 표현. 진수가 줄넘기를 한다. 자, 진수가 줄넘기를 하겠지. 근데 줄넘기를 하시는 게 아버지라면 달라져야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특수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사, 깨서로 실현됐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은혁이가 매일 오후에 도서관에 간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오후에 도서관에 가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선생님 봐봐. 가다, 간다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요 니은이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야. 알겠냐? 그러면 다는 뭔데? 다는 하이픈 그려야 되고 얘는 어말어미가 되겠죠. 이해됐니? 얘가 어말어미라고. 그래서 그 앞에 오는 니은이 선 어말어미가 되는 거야. 다음 현아는 친구 집 할머니를 댁이라고 해야지. 댁까지 데려다 줬어? 모셔다 드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가 맞겠지. 그지? 자, 높임 표현한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높임 표현이 났을까? 요것 때문에 그래. 이웃집 할머니를 높였기 때문에 목적어지요. 그러면 이건 객체 높임의 실현이라고 해야 되겠지. 위에 거는 주체 높임의 실현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연우는 밥을 아버지로 바꿔야 되니까 아버지께, 맞지? 자, 진지를 드시는 혹은 잡수시는 아버지께 물을 가져다 줬다가 뭐야? 가져다 뒤에 거만 하면 돼. 드렸다. 이렇게 하면 높임 표현이 실현됐네.
그러면 여기서의 높임 표현은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진지를 특수어휘, 여기서는 아버지께라는 부사를 높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이라고 하면 돼. 객체 높임. 가져다 드렸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부사어를 높였기 때문에 객체 높임. 그래서 높임 표현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 다음. 바르게 보죠. 우진아,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오시라고 그랬다고? 선생님이 너한테 있잖아. 우진이한테 둘 중 하나 누가 어른이야? 선생님이지. 그러면 선생님은 야, 너 우진 찾아가지고 오라 그래. 오라 그랬겠죠. 오시라고 하다니. 자기만 학생한테 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오라셔가 맞는 거야. 오라셔. 오라고 하셔. 이렇게 줄면 오라셔가 되는 거지. 할아버지 버스 오셨어요. 버스 이거는 물건인데 오셨어. 버스가 오셨다고? 그럼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높일 거야? 자, 청자를 높이는 거니까 할아버지 버스 지금 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 왔어요. 왔어요라고 하면 된다. 잘못 높인 거지. 버스를 높일 필요는 없어. 물건 잔도 이런 거 높이면 안 돼.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이고, 자, 시간 표현은 너무 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요. 자, 시간 표현 한번 봅시다. 시간 표현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자, 이름을 알아두세요. 이거부터 할까? 시제와 동작상 등이 있다. 제일 먼저 이것만 알아둬. 사건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발화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요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왼쪽에 있어 볼까? 자,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벌써 일어났어. 과거. 지금 말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일 일어날 일이야. 그럼 미래야. 알겠지? 이거야. 발화시하고 사건시 봐가지고 본문.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만 알면 되고요. 그럼 여기 볼까? 비가 내렸다. 그럼 해볼까? 내리었다. 내린다. 내린다. 내리겠다. 자, 여기 시제 표현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 뭐냐면 내리었다는 과거야. 왜 과거냐면 기본형이 내리다지. 내리. 어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오냐? 어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가 나와. 선생님 아까 배운 건데요. 요건 어간이고요. 뜻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 어은 이거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 어만어미야. 왜냐면 얘가 어만어미니까. 이해됐어? 과거 시제 선 어만어미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과거 표현 있죠. 맞았지, 그지? 두 번째 내린다가 나오지. 내린다. 얘는 이게 어간이라 했잖아.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 됐지?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돼. 양쪽 할품. 근데 여기는 아니구나. 양쪽 할품이 하나만 해도 되는구나. 내린 이렇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다가 나왔죠. 또 배웠는데 이건 어간이고요. 이건 어말어미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선어말어미. 근데 무슨 시제를 나타내? 현재요. 그러면 얘 이름은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어말어미 앞에 오고요. 현재를 나타내니까. 됐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내리 얘는 어간이고 get 이거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얘는 어말어미. 됐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얘네들이 들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과거 시제부터 한번 볼까? 자,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에 일어난 거래. 사건 일어나고 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어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시간 나타내는 거. 아까 이거 들어가면 과거 시제야. 어제 과거 시제라고.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뭐냐면 어제는 원래 품사가 명사지. 명사. 어제, 오늘, 내일 다 명사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간 부사어라고 하는 거야. 품사는 시간 부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품사는 명사지만 시간,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야. 어제, 자, 좀 이따 봐.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야. 이제 나올 거야. 자, 어제 같은 경우가 명사지만 부사처럼 쓰였다. 시간 부사라고 해도 돼.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는 걸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에 해당되는 말이야. 선생님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좀 다르네요. 다를 거 없어요. 자, 막다, 먹다 그러면 요게 양성모음이야.
그럴 때는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양성모음. 얘가 음성모음이야. 그럼 얘가 나와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막다는 막았다. 먹다는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 둘은 모양은 다르지만 역할이 똑같죠? 이런 걸 이 형태라고 불러요. 다른 모양이다. 이 형태. 자, 이거를 이 형태고요.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배우고. 내리었다의 엇. 자, 이거 선어말음이 엇이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과거의 일이고요. 회상시제. 이것도 과거죠. 회상시제 선어말음이. 자, 다시 한번 정리. 엇. 앗. 이거 과거시제 선어말음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더. 이거는 회상시제. 자, 봐봐. 어제 얼마나 맛있게 먹었더니, 이렇게 먹었더니 더가 나오잖아. 아니면 그때 정말 즐겁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과거를 경험한 걸 얘기할 때 과거 회상시제 선어말음, 얘네들 다 선어말음이야. 이런 걸로 실현되는 거야. 뭐 어느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됐지.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니은도 있고요, 는도 있고요. 요거는 과형사음이야. 요걸로 표현한대. 자, 그럼 먼저 선어말음, 시간부사어 같은 선어말음이 한번 볼까요? 시간부사어 같은 선어말음이 현재를 나타내지. 아까 한번 해볼까? 가다. 이거는 간다가 현재형이지. 이때 선어말음은 니은이야. 자, 그러면 또 먹다를 해볼까? 현재형을 쓰세요. 먹는다지, 먹는다. 난 지금 먹는다. 나 지금 밥을 먹는다. 됐지? 이렇게 현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두 가지 선어말 어미를 쓴단 말이야. 또는 관형사형 어미를 가지고 쓸 수도 있어. 자, 지금 현재 시대다. 자, 관형사형 어미는 뭐냐면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건데, 관형어는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체언이 뭐냐면 명사나 대명사를 말해. 명사, 대명사를 말해.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지요. 자, 그럼 뭐라고?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건지 봐. 먹는 걸로 하자, 그래. 먹는 밥. 지금이지. 먹을 밥. 먹은 밥. 그러면 얘가 명사잖아. 밥이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여기는 는이고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은이잖아. 시제가 나오지, 그지? 먹는 밥은 뭐야? 지금 먹는 거죠, 현재. 먹을 밥은 앞으로 먹을 밥이죠. 먹은 밥은 다 먹은 밥이잖아. 그래서 얘가 과거고 이게 미래고 이게 현재잖아. 그러면 이게 실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 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나오지. 이건 미래라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 현재를 하는 거니까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알았어? 놀러 간 고향. 그러면 여기에 니은이 바로 가다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 그 다음에 먹는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 우리 하는 거는 현재 시제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먹을에는 이건 미래니까 미래 시제 나오겠지. 먹은 과거니까 여기다 은을 한번 볼까? 과거 시제는 나오죠. 여기잖아요. 알았니? 여기 던도 있고요. 됐지? 까먹지 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가 표현된다.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미래를 한번 볼게.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로 말했는데 아직 일은 안 일어난 거야. 내일과 같은 시간부사어가 들어가서 이번에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은 을이잖아. 이거 아까 나왔던 먹을 밥, 내일 먹을 밥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바로 얘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니을도 되고요, 을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니을도 되고 을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시제를 만드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자, 먹을 밥, 그치?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어가 아닌데 원래는 동사야. 먹다는 동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게 을이었단 말이야. 이 을. 그래서 밥을 꾸며주니까 관형어가 된 거지.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어가 아닌 게 관형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것은 또 을이 있고요. 내리겠다 해서 get은 아까 뭐랬지? 선어말 어미라고 그랬잖아.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자, 근데 이 get은 따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와. 이 get은 있잖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측해. 화자의 의지를 밝혀. 이럴 때도 get이 등장한단 말이야. 단순히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get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야. 알았지? 예를 들면 올해도 여름에는 많이 덥겠지? 이렇게 하면 추측하는 거지. 그지? 됐어? 자, 화자의 의지. 이건 뭔데? 야, 난 충분히 그거 해낼 수 있겠지? 의지를 말하는 거지. 미래가 아니야. 알았어? 그냥 겐 나오면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알겠지? 자,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관한 거야. 잠깐 시제 한번 확인해 보자. 잠깐 나오잖아. 다른 거 보지 말고 저기만 봐. 시간. 자, 볼까? 자, 어제 과거네. 읽은 이거는 은이 나왔지. 재밌었다. 당연히 과거지 뭐야. 이게 다 과거 아니야. 이거 과거. 이건 시간부사어. 이거는 관형사용어미. 이거는 소동어미. 구분하세요. 이건 시간부사어. 이거는 관형사용어미. 이거는 소동어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과거 표현한 거야. 과거 시제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미래 시제. 여기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 해줄까? 시간부사어 내일 활동하겠다. get 소동어미.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부사어, get이라는 뭐라고? 소동어미, 미래시제 소동어미 가지고 미래시제를 말한 거야. 자, 이번엔 지금. 이건 현재시제지 당연히. 현재시제. 어떻게 현재시제를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시간부사어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현재를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알았지? 관형사용어미 어미도 없고요. 선어말 어미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것만 하면 돼. 자, 다음 문장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바꿉시다. 자, 화창한 5월 아침이다. 어제 낮부터. 자, 기억해보세요. 어제부터 내렸다지. 내렸던. 아니면 내린. 그렇지? 어제 내렸던 비는 오늘 새벽에 소강 상태 내리다 말다. 이리 접어들자. 지금 전국이 맑다. 이걸 갖다가 지금이라고 나왔으니까 현재 시제로 바꿔야지. 맑은 하늘이라고 해야죠. 맑은 하늘. 그럼 막다의 손말이니까 얘는 어간에 은이 붙은 거야. 선생님 봐봐. 이 은이 있잖아. 관형사용어미야. 왜냐면 하늘을 꾸며주니까. 그지? 그리고 이건 현재 시제에 해당되는 거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도 낮은 상태로 바깥 활동을 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25도에서 32도. 올라 다소 뭐라 해야 돼? 다소 덥다를 해야 되니까 뭐라 해야 돼? 덥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오늘이 왔으면 덥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괄호를 채웠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 앞에 높임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아침입니다. 이거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 잘 들어. 왜냐면 지금 이 여자 기상캐스터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공적으로. 그럼 여러 시청자들을 다수한테 하는 거니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야. 어제 낮부터 쭉 지금은 어쩌고저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웁니다. 났지. 하십시오. 제 비웁니다야. 그 다음에 먼지 수치도 활동을 좋겠습니다. 비웁니다. 이거 봐. 이거 다 전부 다 비웁니다잖아.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는 과거, 요거는 현재, 앞으로 이번 주에는 오늘 최고 이렇게까지 올라가 다소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닥칠 미래야 미래.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면 지금부터, 지금 덥고요. 조금 있다가도 더울 것 같아. 미안해. 덥겠습니다도 돼. 한 시간 후에 덥겠다고. 알았지? 미래잖아 그건. 지금 더운 것처럼 한 시간 쭉 해서 오늘 계속 32도까지가 덥겠습니다. 그러니까 덥겠습니다도 된다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적절한 시간 표현이니까 시간에 맞게 표현한 거다. 자, 두 번째 거 이제 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 다음 문장에 제시한 시간 표현을 바꿔보고 밑줄 칠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
자, 보다. 이건 시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지금이면 본다. 과거면 보았다. 미래면 볼 것이다잖아. 근데 미래 시제를 바꾸래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나 앞으로 내일 영화를 볼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앞으로 볼 거야. 보겠다. 미래 시제. 됐죠. 여기서는 리을이지만 여기서는 get으로 실현됐다. 내일 볼. 그치, 볼. 보다에서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된 거야. 여기도 리을이 있죠.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실현했어. 이번에는 두 번째. 들꽃이 예쁘다. 이거 시제가 불분명한데 현재 시제로 바꿀까? 들꽃이 참 예쁘다. 현재 시제로. 리얼하게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 나는 예쁜. 지금 현재 예쁜. 여기 시제가 현재라서 본다. 보다가 아니라 본다. 이렇게 있으니까 본다. 이게 현재란 말이야. 이렇게 실현된 거야. 현재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으니까 현재라는 거 알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거 시제로 볼까? 연은 반장이다. 연은 작년에 반장이었다지요. 이었다. 이다의 과거형 이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반장이었던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음이 던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과거 시대가 성립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문장 나오면 시제를 자유롭게 바꾸고 왜 그건지를 좀 잘 확인해보고 또 하나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리을. 잠깐만. 얘는 이거 봐. 미래시제. 미래시제 실현. 미래시제. 예쁘다. 예쁜. 본다. 됐죠? 작년에 이었다. 이다. 이었다. 던까지 다 들어가야지. 얘네들은 모두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뭐가 바뀌어서 과거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높임 표현하고 시제다.